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은 상생에 대해서 했고, 자, 상생도 이렇습니다. 생을 상생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명리학에서 가장 입문하면서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오행의 상생과 상극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론이라 하거든요. 명리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근데 이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론은 음양에서 오행까지, 그 다음에 오행에서 각각이 12개의 천간과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다시 이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래 관계를 맺어 나가서 변화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상생해주고 상극해준다는 거거든요. 서로 영향을 주는 게 음과 양이, 그 하늘과 땅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관계를 하면서 영향을 주면서 계속 변화하는 것이 이제 명리학적으로는 상생 상극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명리학에서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이제 어떤 자연의 변화하는 것을 명리학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음양오행 이를 붙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입장에서는 음양도 했고 오행도 했고 10개의 천간도 했고 12개의 지지도 했고 천수상 지수형의 관계가 말씀드렸고,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이제 영향을 주면서 변화해 나가는 게, 그죠?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변화해 나가는 게 상생 상극론이구나, 이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어떻습니까? 상생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상생. 그리고 오행의 상생이라고 했습니다. 오행. 오행은 목과 화와 토와 금과 수를 오행이라 했고, 그것이 이제 서로 영향, 도움을 주는 게, 꼭 도움을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이제 어떤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고,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 과정이기도 하면서 하나하나의 관계는 생이라는 글자가 낳다라는 글자가, 그죠? 그래서 낳는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도 되죠. 내가 나무가 화를 낳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불이 있는 곳에 나무가 가면 나무로 불을 지피면 불이 더 살아난다라는 개념이죠, 그죠? 의에 보면 나무가 불을 도와준다라는 개념이겠죠. 근데 야가 도움을 받을 때는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맞고, 아니면 불이 많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불이 많이 있을 때는 이 도움이, 나는 더 이상 불이 필요 없는 상태인데, 그죠? 불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인데 또 나무로 불을 갖다 지피면 왜 됩니까? 그건 오히려 이제 이 문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도움을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때는 도로 해를 입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움을 주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제 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화는 토를 생한다 했고, 그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 하나의 화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목이 있으면은 화가 기운이 더 살아난다. 어쨌든 간에, 그죠? 난로불이 집안에서 적당해야 되는데 나무 장작 갖다 대면 화재가 나겠죠. 그럼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불이 꺼지려고 할 때는 또 새로운 것을 지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목은 다시 말하면 화의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 관계를 주는 거다. 화는 다시 이제 이 토한테 이제 관계를, 똑같은 토의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죠? 토는 금에게, 금의 기운을 상승되게 한다. 또 금은 수에게, 수는 다시 또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목이 자라려고 하면 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수의 영향이 있어야 되고, 또 수는 금의 기운이 있어야 내가 수가 더 발전한다, 수의 기운이. 이제 이런 관계를 서로 이제 상생한다라고 합니다. 생의 관계. 그런데 자, 여기서 상극 관계가 있다. 또 우리 인간, 그냥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상생하는 관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우리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생겨준다라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생겨주는 관계. 뭐 선생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가르쳐주는 생겨준다. 내가 뭔가를 전달해 주잖아요.
그럼 나는 뭔가를 하는 거고, 그 생 받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또 지금 뭐 사회가 굉장히 뭐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뭐 선생들 뭐 그죠? 뭐 이 문제가 많은데 선생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적 문제죠. 뭐 권익의 문제가 많지만은 이 극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극이란 관계는 이길 극자를 쓰는데 제압한다 이거거든요. 너무 날뛰면 제압해 줘야 되죠. 그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명리학은 이 기본적으로 중용을 중시한다, 중용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사회가 사실 그렇잖아요. 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한 곳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것도 상생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국도 적절히 생과 극을 받으면서 이렇게 변화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도에 지나치지 않게끔 이래 나가는데 그 지나친 생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배리게 만드는 거고, 그죠? 또 지나친 극을 한다면 또 그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억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중용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래서 적절한 생과 적절한 극이 있어야지 잘 된다. 결과가 좋아진다라는 거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명이 있을 때, 그죠? 어떤 한 명의 8글자 아닙니까? 그 8글자가 오행에 소속돼 있어요. 그 오행이 서로 지나친 거는 상극을 해주고, 지나치게 날 때려 놓으면 조금 수그리게 해주고, 또 기운이 좀 부족한 놈은 상생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 서로 저 관계가 돼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누가 잘 된다? 그 명주가 잘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생은 이런 관계였습니다. 목생화 이렇게 돌아가는 관계가. 근데 그거의 관계를 보면 하나씩 건너뛴다고 합니다. 건너뛰는데 목은 토를 극하고, 그죠? 목이 토를 극한다는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생화, 목국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건너간 거죠. 목국토. 나무가 땅에 뿌리를 그대로 내린 상태죠. 토는 어떻습니까? 나무한테 그냥 땅을 무한 제공해 주는 거예요. 토의 개념적으로 나중에 좀 더 나가면 기본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토는 다한테 제공해 줘요. 근데 지금 그거의 상태에서는 생과 그거의 상태에서는 나무한테는 토가 그대로 이 한자를 그대로 이 극당한다, 이김을 당한다라는 거죠. 못 이긴다. 우리 명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토의 기운은 나무가 오면은 토의 기운은 맹못 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못 이긴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그런 개념이다. 토는 어떻습니까? 수를 극한다는 거죠. 한 칸 건너뛰어서 수를 극한다. 그걸 수를 극한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요즘 뭐 장마철인데 비가 많이 와지 않습니까? 그 제방을 뭐로 샀습니까? 대개가 이제 이래 해갖고 흙으로 이래 한다. 단단한 것으로. 그래서 토곡수, 수의 지나침을 토로서 제어한다는 거죠. 조절한다. 수는 불을 끄는데 사용되더라. 송수 그죠? 수국화. 화는 이 제철소, 철을 녹이는 데 쓰고, 그러면 나무를 베는 데 쓰고, 이렇게 해서 상생과 상극의 관계가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결국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생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극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적절해야 된다. 그래서 극 받을 거는 극 받고 생 받을 거는 생 받아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생과 생의 관계를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거기입니다. 지나치게 기운이 많으면 그거는 극 받는 게 낫겠습니까? 생 받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극을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토가 만약에 토의 기운이 지나치다라면은 화가 오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목이 오는 게 낫겠죠. 그죠? 이런 논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과 극의 관계가. 그 다음에 지나치게 부족하면 당연히 생을 받는 게 유리하죠. 그죠? 근데 우리 이제 나중에 이 명을 보면 골고루
다 이 10개가 딱 되면 좋은데 10개가 음량으로 해서 10개가 딱 되면 두 개씩 딱 해서 딱 서로 생각 받으면서 딱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절대 안 그렇잖아 또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느 한 개 많아지면 또 문제가 된다. 우리 이제 명예에서 지금 찾아보는 게 뭐냐면 많으면 병이에요. 많으면 없다고 병은 아니라 없다고는 또 병되는 건 아니에요. 없어서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없어서 내가 이로울 때가 있다니까. 나중에 이제 차츰 알아보겠지만은 없는데 어떡하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근데 과거에는 이름 지을 때 보면 그 오행의 명을 보고 오행에서 없는 오행을 맞춰서 이름을 지었어요. 과거에 그래 말하면 그건 안 맞습니다. 일단 없어서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 오행이. 나중에 이름 짓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없다고 아니라 진짜 내 명의 오행에 또는 8글자가 진짜 없는 걸 빼더라도 있는 것 가지고 진짜 중용되게 진짜 꼭 필요한데 없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이제 써야 되겠지만은 그런 관계들이 있다. 이래서 이제 상생과 상극의 관계는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자연의 관계로 돌아갑니다. 자연의 관계로 돌아가면 제가 제일 처음에 프린트물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프린트물로 제일 처음에 드리는 거. 요거. 그죠?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상생상극론에서는 바로 요 밑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밑에 목, 화, 토, 금, 수 해놨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여기서 보면은 목은 나무, 그죠? 해놨죠. 화는 불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이 목은 또 봄이라고 해놨죠. 또 그 밑에 아침이라고 해놨고, 또 화는 계절적으로는 여름이기도 하고, 그죠? 하루 시간적으로는 낮이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은 어떻습니까? 가을, 계절적으로는 가을, 그죠? 이제 하루 시간적으로는 오후를 말한다. 그 다음 수는 겨울을 말한다. 하루 시간적으로는 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온도적으로는 나무는 습함을 뜻하고, 그죠? 화는 어떻습니까? 따뜻함을 말하는 거고, 금은 마름을, 건조한 것을 말하는 거고, 수는 차가운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사주에도 온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온도가 지나치게 차갑거나 지나치게 뜨겁거나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서 설 수가 있고. 자, 여기서 보면 그 옆에 나무 옆에 보면 동그라미처럼 새싹 해놨죠. 목은 새싹이다. 이런 얘기. 목을 새싹으로 보면 그다음에 화는 꽃인 거예요. 그래서 목생화 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꽃은 토의 조절기를 통해서 그다음에 금에 열매 맺는 시기를 오고 그 시기가 바로 가을이더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금의 시기가 가을의 금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또다시 씨앗의 본래의 상태로, 그죠? 본래는 수가 씨앗이었거든요. 그죠? 씨앗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게 씨앗이 또 어떻습니까? 봄이 되니까 새싹이 되어서 파릇파릇 새싹이 피어나고, 여기 또 여름이 시간이 계속 가면서 어떻게 변했으면 그게 꽃이 피우고, 그죠? 또 그게 조절기를 통해서 가을로 가니까 그게 꽃이 피던 게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 맺던 게 어떻습니까? 다시 겨울이 되니까 그 하나의 씨앗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수가 목의 상태로 갔다가 화의 상태로 갔다가 토를 거쳐서 금수로 온 거예요. 그래 이 수가 한 생을 딱 마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하면서 상생상극의 이제 이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 음양의 논리는 하늘과 땅의 논리. 하늘의 기운과 하늘에 10개의 기운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간 10개의 음양으로. 그죠? 그 다음 지지에는 12개가 있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주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60갑자가 맞물려서 이제 계속 변화하는 거죠. 관계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화하면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수의 상태로 돌아왔다는,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수가 목으로 갔다가 다시 목생화하고, 그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본래대로 돌아오더라. 이거 이제 한 생을 마감한 거잖아요. 본래대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새삭을 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목을 새삭이로 하고 목과 목생화하니까 새삭이 어떻습니까? 꽃을 피우고, 그죠? 꽃을 피우고 조절기를 통해서, 그죠? 조절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열매 맺는 시기는 가을이라 하고, 계절적으로는. 그 다시 본래 씨앗으로 돌아오더라. 겨울. 요거는 이제 봄이죠. 봄. 꽃은 언제 핀다? 여름에 피고. 우리 계절이 딱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상생상극론에서 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느 명 하나가 만약에 뭐 화가 많더라, 또 아니면 금이 많더라, 토가 많더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상생상극론까지 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토의 조절기와 이걸 통해서 이쪽은 어떤 목과 화는 양의 운동성이었고, 그죠? 토의 조절기를 통해서 금수는 음의 운동성이었다라는 걸 우리 했습니다. 초장에. 그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음양의 이치가, 그죠? 음양의 이치적으로, 자, 이쪽이 양의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음의 것이 많을 수도 있고, 만약에 금이 많아. 금이 많으면 어떨까요? 금이 많다가 다른 게 이제 이 8글자로 정이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죠? 8글자로 한정돼 있고 그 오행에 소속돼 있는데, 이게 어느 하나가 많다라고 하면 다른 게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많다라는 것은 그의 에너지가 강하다. 이거 하나의 에너지, 열매 맺는 에너지. 그래, 결실을 맺고자 하는 에너지. 양의 에너지 운동성은 뭐라 했습니까? 시작하고, 시작해서, 여기는 이제 이 확산하고, 그죠? 이런 거잖아. 다시 확산했던 걸 여기서 이제 다시 조절기를 통해서 이제 이 수렴하는 거. 수렴. 확산이라 한 것은 뭡니까? 시작해서 확산이라 한 거는 시작해서 막 저질러 놨다는 거잖아요. 확산. 막 저질러 놨다는 거죠. 조절기는 스톱해라라는 거고, 그죠? 다시 수렴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수렴해서 뭔가 하나로 만들어라는 거죠. 퍼질러 놓은 걸 하나로 만들어라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계절의 열매다. 그 가을이다는 거죠. 자, 금이 많아. 금이 많다면, 많다는 것은 뭡니까? 그럼 금의 에너지가 왕성하다. 하나의 명이. 그럼 그 에너지가 왕성하다는 것은 그 명의 본질이 뭡니까? 열매 맺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많다. 다시 말하면 결실 위주. 가을은 결실이니까. 그죠? 금이 많다는 것은 결실 위주의 에너지가 강하다. 그 다음에 정리정돈, 퍼뜨려 놓은 걸 다시 뭉쳐를 정리정돈하는 에너지. 이건 금의 에너지거든요. 이제 그런 에너지가 강하다. 그리고 금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리정돈을 잘하겠죠. 이거라. 이거 화가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많이 퍼질러 놓겠죠. 이거예요. 그럼 많이 퍼질러 놓은 명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걸 정리정돈하는 곳으로 나가죠. 계속 퍼질러 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상생상극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으면은 그 기운을 조금 다운시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떤 글자를 써야 되느냐.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차츰차츰 알아나가는 게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운을 알아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5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55쪽의 내용을 보시면, 목, 화, 토, 금, 수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목, 화, 토, 금, 수는, 목은 뭐 물질로서는 나무다. 이렇게 있으면 55쪽입니다. 55쪽에. 54, 예. 54쪽, 5쪽 페이지가 좀 다르네요. 예, 54쪽.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화는 불이고 토는 흙이고 금은 쇠고 일어났습니다 해놨는데, 자, 밑에 보면 우리가 했는 내용입니다. 모천
목은 밑에 청간은 갑과 을 일어났죠. 갑을. 그다음에 이제 이 화는 병정 했는 내용입니다. 청간의 글자들은 10개가 음양으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되어 있더라.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은 갑과 을은 목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목에. 목은 뭐였어? 시작하는 에너지다. 그러면 갑과 을은 목이니까 시작하는 에너지구나. 그래 양과 음이 있으니까 양은 음양 중에서는 양이 또 시작하는 거잖아요. 음은 또 마무리하는 거거든. 그래 목에서는 갑목이 목의 시작을 먼저 시작을 알리는 기고 을목은 목의 마무리를 알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화로 뭐 병화는 화의 시작을 알리는 기고 정화는 화의 마무리. 그죠?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지지는 인과 묘. 그죠? 인묘는 인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은 양의 목이고. 그죠? 묘는 음의 목이다. 그래서 결국은 청간과 지지의 관계는 청간의 갑목은 지지의 인목과 같은 양의 목이다. 이런 거예요. 에너지로서는 같다. 그죠? 이래 보시면 되고. 그래 청간의 갑목이 지지의 인목이 있더라. 청간의 4칸 중에 갑목이 있고 지지의 4칸 중에 인목이라는 게 있더라. 그럼 그 청간은 인목이 지지의 땅의 기운에 연결돼 있잖아요. 뿔이 내려져 있구나 이거예요. 그럼 청간은 양이라 했죠. 지지는 음이라 안 했습니까? 그래 청간은 생각하는 것이고 지지는 현실적인 것이다. 그래 청간의 갑목이 지지의 인목과 연결돼 있더라. 그 4칸 중에 어디라도. 그러면 거기 내가 생각했던 것이 현실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연결돼 있더라. 또 이제 명리학적 표현은 뿔이 내렸다. 이렇게 갑목이 그죠? 인목의 뿔이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을목과 묘목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 화에서는 병화와 이 사화. 그다음에 화는 또 이 정화는 또 오화와 그죠? 음과 양으로서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 근데 여기 토에서는 볼게요. 진술충미라고 되어 있죠. 그 진과 술은 무토와 같고 무토의 에너지와 같다. 그러면 결국 양의 토다. 진과 술은. 그다음 기토는 음의 토인데 축과 미는 기토에 소속돼 있다. 음토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금의 신과 유. 신은 충미가 그러면은 예? 음의 토라요. 충미 예. 예. 그 진술 충미 4글자 중에 그 가운데 그죠? 그만 점을 치든지. 진술은 양의 토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은 경신 청간에는 경신금을 양음으로 나눠져 있지만 지지에는 신과 유. 그래서 경금과 신금. 그죠? 그다음에 이 신금과 유금 이제 음양으로 이제 같이 짝이 된다. 그 천지가 이제 천지의 기운이죠. 하늘과 땅의 기운은 서로 이제 관계가 있다. 직접적인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죠? 그럼 수도 마찬가지고 임수와 개수, 임수는 양의 수, 개수는 음의 수. 그래서 지지에서도 해수와 자수, 그리고 해자, 그죠? 그래 해는 임과 해는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음의 수라요? 그렇죠, 음의 수로. 예. 자, 이렇게 이제 분류되어 있다,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화와 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안 돼요. 제가 지금은 이대로 넘어가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 또 이해할 때쯤 되면 지금 이야기하면 또 헷갈리는 게 있어. 그래서 지금 이대로 일단 여기 맞습니다. 요거 음량은 이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오음이라고 돼 있죠. 오음. 아마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오음은 뭐가 하면 소리 나는 소리. 그럼 이 내용이 어디에 근거해 있나 하면 제가 이 책 이 책을 먼저 명리학 책을 내가 가장 먼저 만들고 나서 성명학 책을 만들었거든요. 바로 그 비슷하게 만드는데 저는 여기 보면 이 토는 미음, 비읍, 피읍으로 되어 있고 그죠? 수는 이응, 히읗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다른 책에는 이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토가 이응, 히읗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많이 돕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전에 이걸 바꾸고 났어요. 지금 학교에서나 학자들이 요래 바꾸고 쓰고 있고 또 이미 지금 그러면 이 지금 이건 소리로 나오는 음이 오음에 이제 토에 해당하는 음이 그렇죠. 예. 이 지금 기존의 철학관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요래 안 쓸 거예요. 수가 지금 제 책에 있는 수화가 바뀐 상태로 아마 지금 그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게 맞다. 이건 이제 근거해 있는 게 이게 어디 근거 있냐면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오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세종대왕이 그 집현전에서 만들었던 그게 있어요. 그 해례본이라는 게 있어요. 해례본. 거기에 보면 요게 나와요. 여기는 그 근거도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머지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우리나라 소리에 대고 소리 그래도 오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행이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의 오행에는 기억과 키역은 목이라 한다. 기억과 키역을 부르는 것은 기억과 키역이 자음이 들어가는 글자를 부르면 그거로 목의 에너지다 이거거든요. 그 화는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죠. 요렇게 요래 이제 요게 이제 미음, 비읍, 피읍은 토고. 요게 이제 우리가 해보면 우리 입안에서 소리 나는 음인데 수라 하면 가장 습기가 많은 저 어두운 곳 안쪽이거든요. 물이라 수라 하면. 그리고 우리 입안 구조에서는 뭐가 하면 저 목구멍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수라는 글자는 어디서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라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수, 이영, 희엇, 저 안에서는. 목은 뭡니까? 목은 여기서 보면 기역, 수생목 하니까 그 다음에 어금니 쪽에서 나와야 돼요. 그죠? 소리가 그래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화는 가장 화려한 혀에서 나와야 돼요. 혀에서. 니은, 디귿, 혀에서 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토는 입술 변화하는 화의 것을 이 변화하게 한다잖아. 입술에서 이 닫히는 소리가 나야 돼. 미음, 비읍, 맞죠? 이렇게 비읍, 닫히는 소리가.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치아거든, 치아. 시옷, 여기서 나는 소리거든요. 지옷, 이빨에서 나는 소리가. 이게 이제 이 국어를 한번 궁상각치우라는 게 있어요, 또요. 그거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제가 그 자료를 나중에 한 번씩 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맞다라는 거예요. 요게. 자, 이건 어디다 써야질까요? 이걸. 그렇지. 대박 느낌이 오죠? 이건 다 장명한테 쓰는 거예요. 그 장명한테 쓰려 하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상생상극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장명하는데 보통 한문으로 해가 장명 안 합니까? 부르는 이름도 하고, 우리가 지금 한자권 안에 있으니까, 그 이제 한자도 하죠. 같이 하는데, 지금 한글로서는 이렇다. 예. 한자는 또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원으로 하는 게 있어요. 또 이제 획수로도 하는 게 있고. 그렇죠. 예. 이제 그래 하는 게 있대. 일단 우리는 요즘은 한자를 안 써도 이름이 등록되거든요. 순우리 글로도 합니다. 순우리 글로도 해요. 뭐 여기 꽃잎이다. 이름을 그런 이름 있잖아요. 요즘요. 꽃잎이면 우리 오행상 어디 들어갈까요? 그렇지. 꽃. 그죠? 이래 있을 하면 있을. 수죠. 작업 수. 이런 거 또 어떻습니까? 뭐 새벽이 가고 그죠? 새싹 이런 이름도 있잖아요. 노골적인 새싹 이런 이름도 있어요. 꽃꽃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죠? 이런 이름들. 우리 한글로도. 예? 별은 어딜까요? 달, 해. 음해황이거죠. 음해황. 해, 달, 별, 그죠? 양과 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걸들이 그죠? 오형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는 방금 이야기하는 요게 이제 이 자음이 아니라 그와 관계없이
그 낱말이 뜻하는 거 어원인 거죠. 어원. 한자도 그래 찾습니다. 저도 지금 그 한문 이름이 아니고 봄결. 봄결이네요. 예, 거기거든요. 예. 같다. 예? 봄. 계절적인 봄이잖아. 그죠? 봄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 여기서 본다면 음으로 본다면은 다 이제 봄결을 한번 봄이 이제 비읍을 자음에는 비읍을 따고 이제 결은 기억을 자음을 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비읍은 뭡니까? 토잖아, 토. 요. 과거에는 이걸 수로 봤어요. 비읍은 수로. 과거에는 이 비읍은 수로 봤거든. 그다음 기억은 목으로 봤거든요. 수생목. 이름 잘 지은 거요. 생하게 지어야 되니까. 그죠? 잘 지으신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비읍은 수가 아니고 토더라. 과거에는 전부 다 이러죠. 실제로 알고 보니 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짓는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소리 있는데 요새 바뀐 거다야. 요새 바뀐 게 아니고 조금 됐죠. 조금 됐는데 그 근거가 없었거든요. 해례본이 나오기 이전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름 짓는 사람들이 그게 맞다 했으니까. 그런데 후세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수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가 나서 갖고 제가 지금 해봐도 이 오행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이 누가 계속 이제 이 연구를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명리학이 좀 버리잖아요. 그래서 명리학이 사실 많이 왜곡돼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금 우리 요즘 자평 명리학이 대세지. 아직까지도 자평 명리학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뭐고 옛날에 이 고법으로 해서 그 띠로 보는 거. 우리도 그 많이 생활화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뜨네 이래 갖고 뭐 개띠라 하면 뭐 인호술 이래 가지고 뭐 말대고 잘 맞네 결혼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법 시대 지금 이 자평명리학이 오선 자평명리학이 뭐냐면 고법은 띠로 받고 띠로 보면 연지가 띠잖아요. 그걸로 받고 지금 뭐 일주 내 정신과 내 몸 그 일주잖아. 근데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당연히 이게 더 맞죠. 맞을 확률이 상당히.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거 오는 과정에서도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게 뭐가 하면 옛날 고법에서 쓰던 신살, 그죠? 뭐 무슨 살 이런 거 있잖아요. 도화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안 좋게 보는 그런 살들. 그 물론 근거 있는 것들 많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근거 있는 것들 많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그걸 자꾸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많이 왜곡돼 왔다. 그것만 외우려고 하더라도 한 장 없이 수백 개가 되는데, 그럼 명맥을 좀 안다 하면 신사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신사는 누가 많이 씁니까? 무속인들 많이 쓰잖아. 무속인들이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분들 이제 이런 공부를 좀 하죠. 근데 이름을 옛날에 지을 때는 잘 짓는다 하는 데가 짓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름이 안 좋다고 그러게요. 개명하라고. 혹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개명하라고. 사람마다 틀리. 예. 예. 그래 뭐 짓는 사람마다 틀려. 예. 이름 몇 그게 개 이제- 돈 많이 받았어. 그게 뭐냐면 저는 뭐 보통 이름 이제 30만 원 정도 받아요. 30만 원 받고 조금 더 가면 50 받고, 그다음에 저기 법인 이름 같은 200만 원씩 받고, 또 뭐 귀한 자재들을 또 부잣집에 귀한 자재들을 많이 줘요. 알아서. 그것도 사실상 명을 이 여덟 글자로 풀어보면 애매한 게 있어요. 진짜 굉장히.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떤 걸 써야 될지 아주 쉽게 금방 딱 드러나는 것도 있고. 그건 쉽죠. 그건 좀 쉬운데, 그래도 그 이름은 그 당자가 쓰는 거잖아요. 그 당자가 쓰는데 그 당자가 마음에 들면 되잖아. 그 당자가 잘 되면 되잖아요. 이름 쓰는 게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1차 검증은 누가 합니까? 부모들이 하잖아요. 부모들이 하니까 에이 저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오거든. 이름이 아무리 가한테 좋게 만들어놔도 저거 엄마 아버지가 안 좋아하는데 뭐 그럼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판단 얘기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뭐 딸이나 손자나 이런 아이들은 뭐 엄마들이 뭐 예쁘고 어떻고 좀 이러잖아요. 그거 하세요. 밀어줘 봅니다. 안 합니다. 나중에 원망 듣잖아요. 우리는 학자로서 근거 있는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예쁘게 더 부모들도 협조하는 이제 그런 예쁜 이름이 나오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름이 그 시절에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 아, 시절에 그렇죠. 유행이 유행. 예. 맞아요. 그런 게, 근데 그것도, 그래서 가장 무난한 것은, 유행 안 타고 무난한 것은 그냥 맡겨놓으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찢어요. 그런데 보면 되게 유행이 갑니다. 60대 한테 가서 이름 지면 60대 지게 비스무리한 이름 짓고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름이 흐름이 있으니까. 여하튼, 어쨌든, 이름도 상당히 이제 그런 이제 변화가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오음은, 우리 선생님도 그 기준으로 해서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런, 알겠네. 이름이. 아, 예. 생으로. 이제 아시겠죠? 그럼, 뭐, 요즘 뭐 개명도 뭐 잘 하잖아요. 쉽게 다 해주고 하니까. 예. 그걸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름 짓는 게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안 해야 되는 거라. 예. 그래 밑에 이제 오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오행이 나죠. 수리, 숫자 오행이 나는데 목은 3과 8. 3과 8은 목의 기운이 있다 이거예요. 목의 방향이다. 그죠? 목은 동쪽. 그죠? 그다음에 2와 7은 화이다. 그죠? 그다음에 토는 5와 0은 토라한다. 이런 거예요. 4구는 금이고 1과 6은 수라한다. 이게 이제 이 명리학의 가장 주역의 가장 우리 문명의 가장 그 하도와 낙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문명의 가장 근원제예요. 하도라는 게. 요거는 또 말씀드려야 되나? 하도와 원래 낙수인데 낙서라고 해요. 여기 이제 요게 뭐가 하면 하도라는 것은 이 오행의 상생도를 말합니다. 낙서는 상극도예요. 나는 지금 상생상극을 같이 그려놨잖아요. 요걸 이제 하도 낙수에서는 점으로 표시합니다. 수는 1, 화는 2개, 이런 식으로. 수는 3개, 어디갔노? 토는 원래 가운데 오거든. 금은 4개, 토는 5개, 요렇게. 그 다음 또 뭡니까? 1은 토와 5개 하니까 6이 되죠. 6개. 그래서 수는 1과 6이 수다. 책에 지금 고려놨습니다. 그죠? 그 화는 2, 7, 2하고 5하고 다 하니까 7개다. 2, 7이 화고. 이거예요. 그 다음 그럼 목은 뭐겠습니까? 3과 5를 더하니까 8이죠. 3과 8이 목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금은 아까 4였잖아. 1, 2, 3, 4. 금은 5를 더하면 4와 9잖아. 9니까 4와 9는 금의 수다. 이거예요. 그 5와 0은 토의 수겠죠. 이렇게 이제 이 숫자가 여기에 소속돼 있다. 오행에.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하도와 낙서는 요게 이제 우리 도서관이라 도서관. 그게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도서. 하도. 그래서 도서관은 우리 문명의 가장 근원지다. 요게 우리 문명의 가장 근원지. 요게. 그래서 이제 하도와 낙서에서 도서관이라는 게 나왔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이제 숫자가 소속돼 있다. 자, 아까 이야기하듯이 그러면은 내가 명에서 금과 수기가 많아. 금은 건조하고 수는 차갑다라고 안 했습니까? 그죠? 한난이거든. 한난이지만 차갑다. 그러면 음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양의 것으로 우리 쓰는 게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중용되게 써야 되네. 그죠? 그러면 양의 것으로 서 목과 화를 써라. 그럼 목과 화는 어떻습니까? 색깔로 하면 청록색과 붉은색이고. 그죠? 아까 요 음으로 한다면은 기역과 니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 숫자로 본다면은 3827.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목과 화의 기운이 좀 그렇다 하면 지금 대개 그래. 지금 대개가 뭐 통장의 뭐 비밀번호, 그다음에 뭐 아파트 이 번호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3827에만 그러면 섞어가지고 3331로 하든지 뭐 여하튼 어쨌든 간에 그 네 개 숫자를 조합해서 나만의 것으로 쓴다. 지금 많이 쓰고 합니다. 예. 그렇게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방해는 자연히 뭐 목은